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최민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셋이 하다가 둘이 하니까 죽겠어 아주. 힘들죠. 네, 목도 아프고. 네. 요즘에 뭐 강연들이 많아서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노무현 재단 강연하고 다음 주에 또 경북에 내려가거든요 강연을. 지방 그리고 가면 이제 대충 중요한 거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염색이 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는데 조금 더 하신 거죠? 2주 됐는데 염색한 지. 아 그래요? 네. 오늘 더 빛나는데 색깔이. 이게 빛이 제가 이쪽에 있을 때는 모르셨는데 그렇구나. 빛을 직접 받아서 그래요. 더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자, 별일 없으셨죠? 네. 요즘도 김용남 전 의원과 뭐 상대를 많이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근데 분위기가 네. 그쪽이 조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명을 만나잖아요. 네네. 이렇게 저렇게. 분위기가 일단 가장 분해하는 것은 후보가 윤석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주로 이준석이나 김종인 위원장이 드러나니까 네. 이게 아무리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선은 후보 대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후보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 댓글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방송을 하는데 패널들이 자꾸 나와서 이준석 후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패널들은 누굽니까? 그건 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후보가 안 보인다. 근데 또 오늘은 이현주 의원하고 했는데 네. 후보가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보완하려고 김종인 위원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후보가 김종인이지. 그럼 후보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 후보가 혹시 꼭두각시라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왔죠. 근데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안 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 쪽에 왜 이런 거잖아요. 박시영 대표가 잘 되길 바라면 저는 박시영 대표가 요만큼 불리해지면 막 가슴이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신 겁니다. 그렇죠. 노심초사 할 텐데 네. 조마조마 할 텐데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뒤에 또 그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은순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새로운 얘기가 좀 나왔죠 재판에서. 그 23억 사기 사건. 네. 그건 그냥 돈도 아닙니다. 국민들 돈 국가 아니에요, 세금, 국민들. 세금을 가져간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건 거의 사기죠. 사무장 병원이니까. 그래서 23억을 가져갔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하나는 언론 보도가 똑같이 두 개가 났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르던데? 네, 의도가? 그래서 더 팩트에서 다룬 거는 네네. 실제로 운영에 관여했다. 그렇죠. 사위도 관여했다. 네.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됐다. 그러니까 이건 1심과 같은 빼박이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언론이 있었어요. YTN. 예, 그 보도는 뭐였냐면 2억 초기에 준 2억이 운영 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거다.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듯한. 뉴스원이네 뉴스원. 예. YTN이 아니라 예, 뉴스원 네. 증언이다. 이렇게 돼서 뉴스원을 보신 분들은 어머나 이거 재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뉴스원 걸 먼저 봤어. 그거 놀라셨죠. 더 팩트 보니까 상황이 달라.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국 그 정경심 교수 재판 때도 늘 겪었던 일인데요. 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증언만 따다가 붙인. 그래서 그 뉴스원 기자 이름 좀 한번. 기자 저도 그래서 좀 불러드리려고. 이장호 기자, 최현만 기자. 네. 왜 기사를 그렇게 쓰신 겁니까? 좀 해도 요즘에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언론사에서.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또 이거 무혐의 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심 보시죠, 이렇게. 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보석에서 풀려났고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증언이라도 나오게 된 것은 보석의 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접촉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 법사위에 좋은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예를 들면 양평 부동산 투기 그 뭐 거액 번 사건 네. 최은순 씨가 그
패밀리 비즈니스. 네. 그거가 단계 다 특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강득구 의원이 야무지게 파고 있더라고요. 네. 조만간에 저희 방송에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전담제를 좀 마련해서 요 최은순 재판도 재판 가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게 대법까지 끝날 때까지 전담의원제를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하고 토론 붙으면 그 얘기 꼭 해요. 최은순 얘기하면 아니 지금 아직 1심이고 최종심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꼭 얘기하죠. 그런 얘기하죠. 그럼 저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그 기준 좀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정경심 예, 조국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저는 왜 최은순 씨한테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십니까?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항소심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예. 전담 마크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 주시는 거죠? 마크맨이 필요합니다. 마크맨. 마크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형국에서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네.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국민의힘은 떼거지로 나타나서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요. 저는 오늘 원희룡이 무슨 사기 운운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심리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유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이 사실 떨어져 본 적이 잘 없잖아요. 네. 시험 보면 잘 붙고 네. 뭐 이런 분인데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 정말 거의 그 박살이 난 꼴등했습니다, 꼴등.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한테 지고 뺨 맞고 이재명 후보한테 화풀이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본인이 아마 3등 유승민을 제꼈으면 좀 낫지. 그럼 할 말이 많았을 예, 텐데. 그러면 그걸 어디다 대고 감히 이재명 후보한테 화풀이하나 제가 그런 아니, 생각을 제가 원희룡 늘 얘기하는 게 제주 도민들한테 평가 별로 안 좋아요. 네. 도지사로서 평가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무슨 대선을 뛰어. 말이 안 되죠. 예. 네. 민주당 워치독 의원 관련해서 뭐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김영민 의원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민 의원을 전담 마크맨으로 금요일 날 김용민 의원 나오시거든요. 꼭 얘기 꼭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최민희 의원께서 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꼭 하시라고. 예, 그리고 최은순권, 예. 김용민 네, 담당 그래서 꼭 좀 아예 그냥 박시영 TV에서 전담 마크맨 의원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이름 팔면은 김용민 의원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할 겁니다. 네, 아주. 잘할 겁니다. 예, 아주 잘하고 요즘에 김용민 의원이 젊은 친구들 좀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좋습니다. 2030들하고 요즘에 교류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소개해줄 분들도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보면서 아까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네. 짬뽕 선대위 같다. 땜빵도 그 짬뽕. 왜냐하면 뭐 맞습니다. 전복민도 갑자기 복당시켜서 하지 않나. 네. 뭐 그동안에 문제 일으켰던 신은진 전 의원 게임 관련해서 신의진 의원은 신의진. 예.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그 KBS 찾아보시면 4년 전에 벌써 5년 전인데요. 신의진 의원하고 저하고 토론한 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박근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네. 4대 악 4대 중독. 그래서 마약, 알코올, 뭐 게임 그래, 중독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요. 그에 따라 게임 중독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걸 대표 발의한 게 신의진이에요. 그래갖고 저하고 싸웠는데 요지는 그런 겁니다. 게임 중독이 나타나면 치료해야 된다. 그걸 누가 동의 안 하겠냐. 그런데 게임 중독을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게이머들은 악으로 규정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인데 게임 산업 위축도 위축이지만 게임 할 때마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하게 만들면 되느냐. 그래서 게임 중독을 4대 악에 넣는 건 정말 안 된다. 이게 제 요지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KBS에서 토론해서 잘 압니다. 그때. 네. 그럼 어쨌든 그런 분들 참여시키고 지금 뭐 네. 노재승 문제 일으키죠. 근데 노재승 건은 네. 제가 이분은 결론을 내렸어요. 네.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우리가 민주주의 학습을 정말 잘못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화면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2번, 6번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암호예요. 이게 2번. 아까 한번 6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다시 네. 한번. 참 내용들이 참 저 좀 읽어주세요. 좋은 목. 내가 해야겠다. 목이 아플 것 같아. 목이 아파. 제가 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 뭐 제가 실업 급여 받는 사람들은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가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분이 후보가. 두 번째, 반일은 정신병이다. 이분이야말로 정신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정말 심한 말이에요. 예, 세 번째, 5.18은 폭동이다. 이건 이 사람이 폭동이라고 한 게 아니고 폭동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 같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 너는 얼마나 부자로 태어났니? 내가 정말 이게 이런 말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정제시켜서 그대는 얼마나 부자로 태어났기에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약자와의 동행이 첫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고 하는 선대위원장 뭡니까? 어느 게 국민의힘의 진짜입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검정고시 치른 건 자랑이 아니다.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뇌다공증 같습니다. 여섯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맺힌 게 많다. 당신이 맺힌 게 많아 보입니다. 일곱 옛날에 번째. 저런 걸 가지고 호남 사람들은 또 맺힌 게 맞다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네. 거거든요. 저런 게. 네, 그리고 문재인이 퇴임 후에 간첩이었다는 게 밝혀져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렇지라고 할 것이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덟 번째, 이승만과 박정희는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다. 이 사람은 뇌구조가 지금 그 80대 이상 화석화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온갖 날조와 선동으로 국민 혼란 일으킨 것이다. 이거는 국가가 파괴돼서 자국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걸 못 구한 겁니다. 특히 꽃봉우리들을. 그다음에 열 번째, 재난지원금을 개 사료에 비유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개밥 주는 거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11번째, 그 윤서인이라고 조두순 네, 만화로 네. 공분을 일으켰던 만화가 있습니다. 구입했다고 인증샷 올립니다. 12번째, 이게 제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인데 이거 해보겠습니다.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출범식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100번 기념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저기 긴급 재난지원금 개밥 주는 것 저런 게 잘 한번 생각 뭐 다 말도 안 되지만 저거 있잖아요. 긴급 재난지원금 받아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숨통 부분적이나마 좀 튀인 거거든요, 사실. 그럼 소상공인 무슨 뭐 저 100조 예산 책정하자며요. 주자매 김종인이 그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은 50조 얘기하고. 50조 개밥 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뭐야? 그런 것들이 다 재난지원금이나 다 여러 가지 손실보상제를 좀 주특히 하거나 뭐 피해 지원 이런 것들일 텐데요. 저런 생각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선대위원장을 안 칩니까? 근데 중요한 거. 이번 출범식 때 보면 정말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외색이었다는 게 저는 가장 눈에 거슬렸는데요. 외색. 외색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이 확 이렇게 비칠 때는 이게 가운데에 빛이 비추니까 저게 뭐야? 우길기 같아? 이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런 느낌 주면 안 되니까요. 근데 더 특이한 건 세상에 후보가 무슨 하얀 천막 뒤에서 나옵니까? 그것도 약간 무속의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 모르겠었는데 특이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월화의 공동묘지가 생각나고 막 그랬는데요. 더 특이한 거. 예. 후보가 나오고 옆에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실루엣이 몸이 좀 컸어요. 예. 그래서 전 드디어 김건희가 나오는데 살이 쪘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왔는데 보니까 웬걸 권성동 의원이에요. 이런 거 봤습니까? 후보가 권성동 그 사무총장하고 같이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윤핵관은 건재하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나의 최측근은 권성동이다. 이렇게 그 측근 권성동 의원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노재승 씨를 뭐 어떻게 뭐 선대위에서 내보내거나 이럴 생각이 없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그게 노재승은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뭐 보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1야당 선대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수치. 네. 그런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이분을 내보낼 생각이 없다는 없다. 점을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 여러분이 뭐 진위는 우리가 아직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5명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얼굴을 드러내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고 증언한 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네, 했죠. 오마이뉴스가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다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보도부터 좀 소개를 예.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웬일로 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의도가 너무 명백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네. 이게 중앙일보 보도니까 저기 윤측 뭐 문제 삼지 마십시오. 우리 박시영 TV 무서워서 하겠어요. 무조건 법적 조치한다니까. 네, 중앙일보 소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윤측 제목이 김건희 유흥주점서 일했다. 유튜버 추미애 법적 조치.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 법적 조치하겠다. 요거를 딱 제목으로 다뤘더라고요. 이게 이들이 오랫동안 써온 수법이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게 만약에 우리 민주당 쪽의 누군가의 아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언론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처음에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할 때부터 지면에 도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배우 관련 뭐뭐는 사실 팩트가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계속 쓰잖아요. 예, 주창. 계속 언론이 주구장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린공감 TV가 김건희 씨 관련하여서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핵무시하다가 이번에 추미애 전 장관을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드릴 법적 조치 될 사안인가요? 추미애 장관이 아니 법적 조치 하겠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했나 하나 안 하나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논리가 네. 유흥주점에서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제 나온 분 태권도 협회 과거에 그 태권도 협회에서 주름 잡던 분 그분이 얘기한 게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쓸데없는 취재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쪽 계를 잘 아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유흥주점서 일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대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라고 할 때는 고정적으로 일하고 월급 받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네, 그래서 이 경우 그렇게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사 혹시 이렇게는 안 했을 걸로 본다. 그래서 그 라마다 르네상스의 구조를 잘 아는 분인데요. 그분 얘기는 이게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쭉 있으면 지금 뭐 얘기하는 문제의 공간이 6층이랍니다. 네, 유충. 뭐 조회장이 썼다는. 네, 그런데 이 6층은 정확히 주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손님들이 오면 차도 마시고 때로는 접대도 하고 거기서 술도 한잔하고 요런 데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흥주점서 일했다?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뭐 돈을 받거나 아니 그건 뭐, 고용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급. 그러니까 보통 술집에서 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 건 게 아니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흔히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렇게 뭐 있으면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이 궁금하다 자기들도. 그리고 이런 비슷한 소문 있잖아요. 예, 예. 소문은 끊임없이 그게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물로 얼굴을 밝히고 얘기한 분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을 며칠 전에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현안 그 대형 TF 단장인데 제보를 많이 받는 위치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많은 아무튼 제보들이 들어오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보가 민주당까지 도착하는 거는 그분들은 다 용기를 내신 분이고 네. 바닥엔 파다했다 소문이. 그런데 그거를 대응 논리는 저쪽의 대응 논리는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것이 허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어휘가 요 단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김병기 의원도 뭐
그게 김건희 씨 사생활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는 아닙니다. 다양한 그렇죠. 의혹들에 대한 네, 제보가 네, 두고 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거는 따져볼 만하고 팩트를 본인이 나와서 밝혀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 김건희 씨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도 있고 막 일을 하는데 그 경우 되게 이렇게 자주 바꾼답니다. 이 거처랄까 뭐 그런 거를. 네.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종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그 반박 논리의 워딩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아,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네요. 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6층에서 김건희 씨를 봤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6층은 조남욱 회장이 거처하던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미애 장관을 법적 조치하겠다. 이거는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노림수가. 근데 이 노림수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또 야무지게 네, 반박했습니까? 어떻게 반박을 하셨냐면 네. 나보고 윤석열 키웠다고 하더니 그럼 내가 지금 줄리 키우고 있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건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은 설사 과거 직업이 어땠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사랑 하실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사랑 하시고요. 다만 팩트가 뭔지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팩트가 밝혀졌을 때 A든 B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다. 네. 그런데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다. 학력 위조. 학력 위조 5가지. 예.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박을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은. 업무방해한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안 하잖아요. 안 할 뿐만 아니라 권영세 의원이 사실은 인정하자 그랬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표창장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되게 허위 학력 쓴 거 5가지는 팩트로 보입니다. 그건 의원들이 예, 밝히기도 그래서 했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대학 강사, 네. 노조나 이런 등등에서 이 정도 되면 이건 성명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한번 판단해 두 보시기 번째 바랍니다. 유지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되게 답답한 게 답답하죠. 그 논문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유지. 예. 멤버 유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고 예. 이재명 후보의 논문을 엉뚱하게 네, 교육부가 석사 논문. 그거 검증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합니다. 교육부가. 지금 이건 뭡니까? 이거 이상한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이게 일부가 표절됐다는 의혹이 있을 때 이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는 이거 철회하겠다고 얘기했고 자기 경력에서 그 논문 쓴 걸 쓰질 않았어요.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걸 왜 지금 와서 김건희 논문하고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교육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좀 방향 감각이 좀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바로 공개하세요. 네. 국민대에서 지금 그 조사해서 다 재조사해서 그 올렸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빨리 공개하시기 바라고. 네. 김혜경, 김건희 두 배우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나왔는데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게 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저게 말이 됩니까? 뉴스핌에서 의뢰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조사는 왜 문제냐면 이런 호감도 조사를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진영 논리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김혜경 쪽으로 가고 예를 들면 윤석열 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김건희한테 가고 이게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되고 호감도는 절대평가를 해야 합니다. 각 후보, 각 배우자별로 절대평가를 해야죠. 지난번에 채널 A에서 했던 조사가 그렇게 절대평가를 한 겁니다. 절대평가를 하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 주관적으로 드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건희의 호감도가 뭐 17%가 나왔고 비호감도 50%가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호감과 비호감이 붙어 있었습니다. 3778 이 정도 붙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면 당연히 그 진영 논리 후보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우자 선택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혜경 여사가
김건희 씨보다는 높다는 거 그건 분명히 나왔고 39대 33.5. 예, 채널에 있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네. 당시에 김혜경 사모가 호감이 32.2였습니다. 네. 이때 김건희의 호감이 14.9였습니다. 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차이 나죠. 그리고 비호감은 김혜경 여사가 38.7이었고요. 김건희의 비호감은 56.7이었습니다. 네. 14대 56이었군요. 네, 이게 그럼 굉장히 4배네. 4배, 3배가 아니라 4배. 예, 그래서 비호감이 14대 56이면. 네. 아니요, 비호감이 김혜경 사모는 비호감 38.7. 아니, 김혜경 말고 어, 김건희의 본인- 호감 비호감 비율이 맞습니다, 4배예요. 맞습니다. 4배. 14.9대 56.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이게 4배. 정상이고요. 예. 이 뉴스핌에서 한 거는 저거는 살짝 마사지가 들어간 네, 걸로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네, 겁니다. 호감들은. 네,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조급증과 관련해서 일부 사람들이 네. 굉장히 뭐 마치 어떤 분들은 언론에서 이제 정동영 2007년 사례까지 끄집어내면서 마치 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여당 쪽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식의 헛맹랑한 얼토당토한 그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네, 그 2007년과 다른 점 첫째, 2007년대는 사실은 참여정부에 대해서 억울한데 우리는 참여정부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4% 이렇게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이기 때문에 일단 정권 심판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팩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결정적으로 정동영 후보는 무차별하게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당시에 이기긴 어려웠지만 500 몇만 표 차가 난 것은 그 무차별한 차별화 때문에 우리 진영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동영 후보가 전북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대체로 지금까지 경험을 돌아보면 호남이라도 전남 출신이 전북 출신보다는 대중 소구력이 좀 더 컸고 표 소구력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번에 그 갤럽 조사에서 무려 경북 지역에서 27%를 얻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30% 목표를 잡고 있는데 네, 그렇게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됩니다.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다르다. 무엇보다 뭐가 다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정동영 후보가 그때 대선 끝나고 한번 만났어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할지 방향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게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제 민생 대통령,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정치. 네. 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2007년에 그 정동영, DY랑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소기의 경읽기 식으로 대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머니투데이 자료 인서트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그거 보면은 나왔어요. 예, 나왔죠. 36.4 대 36.3. 머니투데이가 갤럽에 의뢰해서 오늘 발표한 조사인데요. 휴대폰 가상번호로 한 87.5%, 유선 집전화로 12.5% 섞어서 한 조사인데 이렇게 초박미입니다.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는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휴대폰 가상번호를 하면 ARS 조사는 뭐 한 4에서 많게는 7, 8%까지 벌어져 있는 게 예.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민심은 대개 한 3% 내외에서 좀 그 격차가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이 선대위를 김종인, 이준석까지 끌어들이면서 하락세는 멈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도 조금 주춤한 양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낙연 후보가 이제 결국 합류를 할 건데 12월 달 내에는 합류하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홍준표 합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빨라도 1월 달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낙연 후보 합류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TK를 공략합니다. 메타버스가 TK를 가는데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북에서. 경북 며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만 경북에서 좀 집중적으로 김혜경 여사가 좀 샅샅이 그 민심을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네. 후보께도 뭐 드렸고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TK 공략이 굉장히 성공리에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동을 가봤더니 안동이 고향인데 확실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불고 그렇습니다. 있고
이 30대, 40대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강세고 20대는 홍준표를 찍었던 층이 확실히 흔들리고 있고 어르신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경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 뭔가 확실히 발전을 시켜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TK 공략을 적절히 합니다. 그래야 TK가 흔들리면 서울에 있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출신들 대구 경북 출신의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선 이번 주 여론의 핵심은 돌고 돌아 7080 삼김 선대위 김종인의 결합에 그 영향력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보통은 뭐 김종인이 결합하면 막 또 제2의 컨벤션이 온다 이렇게 언론이 떠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없다.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죽자 사자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지지층이 지겨워서 입안하는 걸 막았다. 이 정도 거기까지, 볼 수 있고 거기까지. 그리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이번 주에는 지난주까지 4%였잖아요. 네. 이번 주에 2%더라고. 의미 있는 여론조사들을 다 통합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초박빙인 그런 상황이고 연말이면 엎어질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렇게 예상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들으시면서 그러면 연말에 엎으려면 그 목거리가 있어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리 중에 하나 준비되고 있는 게 저쪽에 지금 이용호 의원 같은 게 합류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전북의 무소속. 그러면서 왜 이쪽은 없지? 뭐 이랬는데. 아니 김관영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이 오늘 들어온다고 발표했어요. 네, 발표하고 또 몇 분이 더 예,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명 정도로 확보하고 있고 뭐 조율 중에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도 성향을 띠는 분들도 적절로 할 거고 열린민주당 통합 문제도 있고 김동연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다. 하고 그거보다 있다.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을 보실 때 지금 보세요. 왜 선거 때가 되면 김종인 할아버지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언론이. 무슨 국민들은 관심 있겠습니까? 언론이 그러는 거지. 그걸 왜 그러냐면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으로 오면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이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가면 국민의힘을 왼쪽으로 이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원에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중도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재명 후보가 제가 요즘 보면 진짜 감각이 뛰어나다고 느낀 게 이미 김종인을 파악하고 있어서 김종인이 결합하기 전에 이재명은 이미 중원에 가서 털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언론 보도에 끄달리실 필요가 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네. 이준석이 그러면 왜 저러냐. 이준석 전략은 2030, 6070으로 4050을 포위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갤럽 조사 보면 네. 20대에서 이재명이 이기죠. 윤석열을 이겼습니다. 네. 그럼 이건 가만히 있는데 이겼을까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한 게 뭐예요? 20대 본진을 치고 들어가서 네. 서울대까지 가서 맞짱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짠하고 안쓰럽습니다만 정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네. 저쪽을 훤하게 읽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을 나름대로 포석을 두고 있다. 싸움을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싸움도 할 줄 알고 판도 볼 줄 알고 배짱 있고 에라 대통령직이 뭐가 대단하다고 나는 일할 권력만 필요해. 이게 김종인 위원장 긴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발언이 뭐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큰 실수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론이다. 이재명 후보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퍼나르기 하시고 네. 한 명이라도 설득하시면 됩니다. 유시민 전 장관 이제 등장하잖아요. 예, 내일 등판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렸고 기다렸습니까? 네, 제가 네. 유시민 전 장관이 선대위에 결합하진 않을 거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실해서 선대위에 참여하면 그 정부를 책임져야 돼요.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 자기 방식으로 이제 지원하는데 내일 무려 50분이나 시선 집중해서 이재명에 대하여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될까요? 네. 좀 기대되고요. 오늘 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딴지 게시판에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DC 인사이드 글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집도끼를 확실하게 네. 결집시키겠다. 네. 하여튼 포석 잘 두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보통 어떤 리더든 간에 가장 위험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무식한데 책임감이 강하고 무대포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식한데 무대포 스타일이 위험한 겁니다. 책임감은 강하고. 그러면 대형 사고를 치거든요. 딱 그 스타일이 윤석열 스타일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B 플러스 박근혜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 정권, 검찰 독재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상상 이상일 겁니다. 아마 집권하면.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네,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네, 고맙습니다. 자, 2부.